코로나 백신 맞아도 된다? 안 된다? 정답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거의 2년이 가까워 오고요. 아직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시작해서 드디어 올 6월부터는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혈액투석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합병증이 더 많은 건 아닌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투석 환자 특히 아니면 맞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는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이 많다는데 저 맞아도 되나요? 이게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환자분들은 첫째, 고령층이 많아요. 둘째,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라도 혈전의 위험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과 같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백신 주사를 맞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사망률이 훨씬 건강이 좋은 분들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고요. 백신을 맞고 나서 오는 부작용,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또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든지 혹은 혈전 문제가 있는데 우리 투석 환자들한테 위험하지는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네, 위험은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조금 덜합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에서 그 예방주사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건 면역 기능이 아주 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 투석 환자분처럼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 기능이 정상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백신에 대해서 반응도 조금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혈전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분들이 혈전을 예방하는 약들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한 바에 따라서 주사를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백신으로 오는 합병증의 발생,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만큼 심한 합병증의 발생이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당할 위험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교통사고 무서워서 밖에 못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주사를 맞는 게 옳지요. 자, 이제 여름이 왔고요.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 8월, 9월 다시 찬바람이 살짝 부는 9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코로나 백신도 맞고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나요? 하고 묻게 되지요. 그러면 정답은 네, 맞아야 합니다가 정답입니다. 코로나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서로 다른 거예요.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따라서 이 백신은 계절적인 독감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계절 독감을 막기 위해서는 계절 독감인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하는 거죠.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계절 독감 백신하고는 서로 상충되거나 뭐 합병증을 더 많이 만들거나 그러는 건 없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바이러스가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막는 게 좋고요.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에 걸려도 고열이 먼저 나고 기침, 가래, 그 다음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비슷한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증상을 구별해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을 경우에 주사 맞는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 주사를 너무 근접해서 맞으면 두 가지 다 백신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유의해서 병원에서 내가 인플루엔자 백신 언제 맞았습니다. 혹은 코로나 백신 언제 맞았습니다 하고 병원에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고요.
어떤 백신을 맞든지 먼저 맞은 백신과 두 번째 맞은 백신 사이에 간격이 최소 2주, 많으면 4주까지는 떨어뜨려 놓고 맞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한 번 맞고 10일에서 2주 간격을 넣고 두 번째를 맞으시는 경우라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후에 한 달 뒤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한 6주에서 7주 시간을 띄고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맞으시는 게 옳고요. 파이자 백신 같이 3주 만에 2차 백신을 하셔야 되는 백신을 시작하신다면 파이자 백신 맞고 3주 후에 2차 맞고 그 다음에 2주에서 4주 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도록 시간을 정하시는 게 옳습니다. 백신은요, 왼쪽 어깨 근육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 우리가 삼각근이라고 하는데요. 요 삼각근에서 모세혈관 실핏줄이 보이지 않는 데를 찾아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 투석 환자들은요, 대부분 왼쪽에 투석용 혈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석 환자들은 투석용 혈관이 없는 쪽에 맞는 게 옳고요. 그 이유는 이 주사를 맞은 자리에 염증 반응이 좀 오래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쪽에다 투석을 할 때 만약에 염증 반응이 오래 가고 아프다면 투석할 때 통증을 좀 더 느끼실 수도 있고요. 투석을 하고 난 당일날 보통 주사를 맞고 그날 혹은 그 다음날 이틀간 푹 쉬고 투석을 받으러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 주사를 맞으시고 나서 통증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먼저 주사를 맞으신 곳에서 의논을 하시고요. 38도를 넘는 고열이 아니고 그냥 몸살 정도라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투석실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타이레놀이나 그 밖에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은 주사 맞고 한 대여섯 시간 지나서부터 그 다음 48시간 정도가 몸살, 두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소화불량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화불량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3, 4일,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속이 조금 메스껍고 불편해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증상 잘 보시고 우선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 날부터 투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보통 6시간에서 24시간이 제일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투석 받은 날 오후에 가서 주사 맞고 그 다음날 하루 푹 쉬고 약간 회복하신 다음에 투석하는 게 좀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 백신을 맞아도 될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백신 맞고 나서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적당량의 물을 마시고 푹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백신 맞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